打国际城了。哪国际城啊？他说那是什么东西啊？ 바로 지금 이 순간 한 가족이 두바이의 한 호텔 방에 앉아 화면에 새로 고쳐지는 항공권 가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런던행 가장 저렴한 항공권은 15,000달러입니다. 석 달 전에는 800달러였는데 말이죠. 그들은 팔리지도 않는 아파트에 55만 달러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건물에 구매자들이 이미 떠나버린 시장에 말입니다. 세상의 불안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급받은 비자가 바로 그들이 떠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도 않고 불운하지도 않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갇혀버렸습니다. 이것이 2026년의 두바이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만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55만 달러입니다. 그것이 바로 UAE 골든 비자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최소 투자 금액입니다. 10년간의 합법적 거주, 10년간의 안전한 피난처,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20년 동안 확신시켜온 금융생태계에 10년간 접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수십만 명이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에만 630억 달러의 개인 자산이 UAE로 유입되었습니다. 매년 98억 명의 백만장자들이 UAE에 도착했는데 이는 지구상 어느 곳보다 많은 수였습니다. 이 돈은 조심스럽게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호를 분석한 후 두바이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결론 내린 사람들의 완전한 확신을 담아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신호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가장 완벽하게 신뢰했던 사람들은 이제 두바이를 떠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두바이는 단순한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금융계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불운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돈이 들려주는 가장 오래된 이야기, 즉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약속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진실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의 최신장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자본은 안전에 근접한 위치를 살 수는 있지만 금융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 그 자체를 살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두바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해하려면 두바이가 무엇을 팔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탁월하게 팔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두바이는 우연히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가 된 도시가 아닙니다. 그곳은 계산이 언제나 딱 들어맞는 지구상의 유일한 장소가 되도록 의도적이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계된 곳이었다. 소득세도, 자본이득세도, 상속세도 없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개인들과 기관들의 금융구조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법적 체계가 갖춰져 있었다. 오랫동안 진정으로 안정적인 곳으로 여겨졌던 이 관날 구역에서 부동산 시장은 꾸준히 가치가 상승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바이가 스스로를 중립지대로 내세울 수 있게 해준 지리적 정치적 입지가 있었다. 그곳은 어떤 분쟁에도 속하지 않고 어떤 전쟁에도 충성을 바치지 않으며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교차점에 서서 세계 자본을 위한 영구적인 안전 통로 역할을 하는 도시였다.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DIFC는 바로 그러한 약속이 물리적으로 구현된 공간이 되었다. 오늘날 이곳이 관리하는 자산 규모는 1조 2천억 달러에 달한다. 이 수치는 잠시 멈춰 진지하게 곱씹어 볼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이 숫자는 단순히 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수천 개의 기관, 패밀리 오피스, 국부 펀드,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오직 하나의 믿음에 기초하여 자신들의 금융자산을 이 단일 관할 구역에 맡기기로 내린 축적된 결정의 결과인 것이다. 그 믿음이란 바로 두바이가 언제나 스스로 내세워왔던 그 모습 그대로 안정적이고 중립적이며 안전한 곳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분쟁이 시작되기 전 해에만 630억 달러에 달하는 개인 자산이 UAE로 유입되었다. 그 자금은 조심스럽게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입수 가능한 증거들을 검토한 뒤 위험은 극히 미미하고 보상은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람들의 확신을 등에 업고 유입된 자금이었다. 그들이 증거를 살펴본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다. 당시의 증거들은 실제로 그러한 결론을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증거들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없었던 것, 실시간으로 금융 결정을 내리는 그 누구에게도 증거란 결코 보여줄 수 없는 바로 그 한 가지가 있었다. 바로 지금 두바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여기 한 특정 인물을 예로 들어보자. 기관도 아니고 포트폴리오도 아닌 한 사람 말이다. 영국의 한 부동산 개발업자, 그의 정체를 있는 그대로 부르자면 2025년 한 해에만
영국을 떠난 1만 6,500명의 백만장자 중 한 명이다. 이는 현대 금융 역사상 유럽의 그 어떤 국가에서도 기록된 적 없는 부유층의 최대 규모 탈출 사태였다. 그는 18개월 전 300만 달러의 자금과 골든 비자 그리고 팜팜 지역의 국제 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를 데리고 두바이에 입성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생애 가장 현명한 금융 결정을 내렸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품고 있었다. 그는 영국의 세제 개편안이 발효되기 직전에 런던의 부동산을 처분했던 것이다. 그는 사업자 등록을 DIFC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버로 옮겼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미완공 아파트 두 채를 매입했는데 현재 두 채 모두 매입 당시 가격보다 낮고 매수자도 없으며 비자 취득을 위해 이용했던 구매 구조 때문에 법적으로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의 자산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출국하려면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운영 규모가 축소된 공항에서 비행기 한 좌석당 1만 5천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는 내 좌석을 구매해야 하고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비자는 정확한 법률 용어로 그의 입국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만 출국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그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그는 2026년 골든 비자 수혜자들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골든 비자 프로그램은 그 설계 자체가 금융상품 공학의 걸작이었습니다. 정부는 수세기 동안 거주권을 판매해 왔으며 투자 이민 제도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UAE 이만에 고유한 것도 아닙니다. 두바이의 골든 비자 프로그램이 달랐던 점은 대상을 매우 정밀하게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에미레이트 시민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거주권을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유하고 국제적으로 이동이 자유로우며 재정적으로 노련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유지하면서도 모국에서는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제공하는 관할권에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거주권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확실성, 안정성, 그리고 런던, 모스크바, 뭄바이, 베이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규칙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 않고 세제 체계가 불리하게 변하지 않으며 자산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2025년 단 한 해에 1만 6,500명의 백만장자가 영국을 떠났습니다. 이는 현대 금융 역사상 유럽 국가에서 기록된 가장 큰 규모의 백만장자 이탈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비거주자를 겨냥한 일련의 세금 정책 변화였습니다. 이들은 영국이 자신들에게 계속해서 유리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는 가정의 재정 생활을 설계했지만 단 한 번의 예산 편성으로 그 가정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두바이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매년 9,800명의 고액 자산가들을 아랍에미리트 UAE압으로 유입시키는 전 세계 어느 곳보다 많은 수의 고액 자산가들을 수용하는 통로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이 두바이에 온 이유는 숫자가 합리적이었고 라이프 스타일이 특별했으며 2025년까지 자국 금융 시스템과의 관계가 복잡해진 사람들에게 두바이가 논리적인 목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숫자에 대해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것, 전 세계 어떤 패밀리 오피스나 프라이빗 뱅크의 금융 모델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지정학적 변수였습니다. 이 변수는 그들의 모든 계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란 미국 이스라엘 갈등은 예고 없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이처럼 큰 규모의 갈등은 결코 예고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5년 초 두바이 자산 가격을 책정했던 금융시장은 지금 펼쳐지고 있는 특정한 시나리오, 즉 중립지대이자 안전지대, 1조 2천억 달러가 숨겨져 있던 장벽이었던 두바이 자체가 중요한 지리적 요인으로 변모하는 시나리오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부르즈 알 아랍, 두바이의 불가능한 야망을 상징하는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된 건물, 도그 모양의 이 초고층 빌딩은 두바이 역사상 그 어떤 자산관리 브로셔와 골든 비자 홍보 자료에도 가장 많이 등장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드론 잔해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사진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달에 버는 돈보다 하룻밤 숙박비가 더 비싼 페어몬트 팜 호텔이 폭발을 겪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고 두바이가 세계적인 교통 허브라는 명성을 내세우는 상징과도 같은 두바이 국제공항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두바이에 투자한 모든 기관의 위험 모델에 반영되어 있는 구체적인 물리적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들은 실시간으로 수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DIFC, 어딘가에는 14개월 전만 해도 신흥시장에서 가장 활기 넘치는
금융 환경 중 하나였던 거래소가 있습니다. 전광판은 여전히 켜져 있고 블룸버그 단말기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가격, 포지션, 위험 가중치,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운용 자산의 수치적 심장 박동까지. 하지만 자리는 텅 비어 있다. 골드만삭스의 재택근무 명령은 화요일 아침에 내려졌다. 내부 공지사항에 단 3줄로 적혀 있었고 별다른 소란이나 설명 없이 그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시티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뒤를 이었고 스탠다드 차타드는 그 다음날 뒤를 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받은 사람들은 노트북과 출입카드 그리고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던 개인 소지품들을 챙겨들고 5성급 금융기관들이 을에 사용하는 그 특유의 고급스러운 냉방 공기 냄새가 여전히 배어있는 로비를 지나 도시 전역의 아파트와 빌라로 자신들을 실어 나르는 차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는 수조 달러 규모의 금융 생태계를 지휘하는 중추신경센터가 되도록 설계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방구석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다. 업무 또한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사무실의 거래장 트레이딩 플로어는 텅 비어버렸다. 그리고 도시의 정체성 전체를 바로 그 거래장의 활기찬 에너지 위에 구축해온 이 도시에서 텅 비어버린 거래장이란 결코 사소한 업무 환경의 조정 따위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호다. 그리고 신호를 읽는 법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신호를 아주 명확하게 읽어내고 있다. 재택근무 명령을 받은 이들은 많은 경우 바로 재택근무라는 상황과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굳이 두바이를 선택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들은 사무실을 찾아 이곳에 왔다. 금융의 중심지를 찾아왔다. 지난 10년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역동적인 금융 환경 중 하나로 손꼽혔던 이 도시가 뿜어내는 응축된 에너지를 찾아 이곳에 왔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바로 그 에너지의 중심부와 가깝다는 이유로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던 아파트와 빌라에 앉아 있다. 도시는 그들에게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그들은 임대 계약서에 서명할 당시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비상 상황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항의 출도착 전광판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다. 이제 탈출 이그지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 바로 이 지점에서 골든비자의 가장 깊은 구조적 아이러니가 그 실체를 드러낸다. 그 어떤 홍보 자료도, 그 어떤 자산관리 설명회도, 그 어떤 투자 이민 컨설턴트도 감히 정면으로 다룬 적 없었던 바로 그 아이러니다. 골든비자는 입국을 위한 서류다. 이 비자는 외국인이 아랍에미리트 UAE 내에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정밀한 법률 용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비자는 외국인이 도시를 떠나야 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떠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애초에 그런 내용을 규정하도록 설계된 비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두바이발 항공권 가격은 결코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라 할 수 없다. 이는 수요가 비대칭적으로 폭증해버린 극도로 왜곡된 시장의 가격이다. 인구의 약 90%가 외국인으로 구성된 300만 인구의 거대 도시에서 그 인구의 상당 부분이 지금 이 순간이 과연 도시를 떠나야 할 때인지 아닌지를 동시에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비상시장의 가격인 것이다. 런던행 비즈니스석 항공권은 무려 15,000달러라는 가격표를 달고 있다. 금융계에서 걸프 지역에서 자본이 빠져나갈 차기 유력한 목적지로 거론되는 싱가포르행 항공편은 평소보다 몇 배나 비싸졌습니다. 일부 노선은 아예 예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공항은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으며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떠나려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탈출 전략의 기반으로 삼았던 금융 인프라, 즉 유동성, 이동성,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전 가능한 자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덜 유동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자산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골든 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이었던 부동산, 즉 아파트, 빌라, 그리고 개발 예정인 부동산들은 한 달 전까지 꾸준히 가치가 상승하다가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은 은행 계좌나 증권 포트폴리오처럼 유동적인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UBS는 첫 번째 분쟁 발생 이전에도 두바이를 세계에서 5번째로 부동산 거품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이전에 발표된 피치의 분석에 따르면 두바이 부동산 가격은 과잉 공급으로 인해 15%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미 공급 수요 불균형의 초기 징후를 보이고 있던 시장에 21만 채의 신규 주택이 공급되면서 이는 지난 3년간 공급된 주택수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번 분쟁이 두바이 부동산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부동산 문제에 더해
그 파급 효과가 수년에서 수주로 단축된 것입니다. 국제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고가의 펜트하우스들은 매수자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골든 비자 투자자들에게 선분양되었던 개발 프로젝트들은 두바이 시장에 대한 신뢰도 프리미엄이 가치를 좌우했던 프로젝트들인데 이제는 구매자들이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재정적 위기에 놓인 담보물이 되었습니다. 골든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최소 투자 금액인 55만 달러는 이제 시장의 향방이 명확하고 출구 전략이 간단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급하게 팔아야 하는 사람들은 협상력이 가장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부실 자산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역학 관계이며 특히 매각 대상 자산이 금전적 수익보다는 안정감을 위해 구매되었던 경우에 더욱 잔혹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적의 한 여성 IT 기업가는 성공적인 사업을 일구어내고 선택의 폭이 크게 좁아지자 2022년에 두바이로 이주했습니다. 그녀는 팜 주메일에 있는 펜트하우스를 240만 달러에 구입했습니다. 6주 전 이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210만 달러의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보유하는 것보다 처분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번의 매물 관람이 있었지만 아무런 제한도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3개월 전 활발했던 구매자들이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를 대신해 온 구매자들은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을 받아들이면 그녀의 재정 상황은 아직 감당하기 힘든 손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흔히 말하는 절박함의 의미로 절망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거나 공과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특정한 가정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가정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특정한 재정적 절망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가정이 무너질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던 자유 선택지 탈출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아름답습니다. 거실에서 바라보는 바다 건너편의 스카이라인은 멀리서도 미래의 모습처럼 보이며 그 전망은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펜트하우스는 그녀가 구입했을 때보다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고 도시는 그녀가 처음 이곳을 집이라고 부르기로 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UAE 부동산은 국가 GDP의 17%를 차지합니다. 성장하는 시장에서 확신에 찬 해외 구매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치는 석유 의존대에서 벗어나 성공적으로 다각화했음을 나타내며 이는 두바이가 30년 동안 추구하고 계획해온 경제 변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려 하고 신뢰 프리미엄이 실시간으로 사라지는 시장 상황에서 그 17%라는 비중은 UAE, 이 경제 정책 이반자들이 시간적 여유 없이 직면해야 하는 시스템적 집중 위험을 나타냅니다. 국가 총생산의 17%를 지탱하는 자산군이 이처럼 큰 규모의 신뢰 충격을 받게 되면 그 여파는 단기적인 정책 대응으로는 완전히 흡수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광범위하게 경제 전반에 파급됩니다. 이것은 두바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하는 이유는 두바이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금융 현실이 두바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 존재했던 모든 금융 안전지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현실입니다. 1975년의 베이루트, 아랍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금융 중심지이자 중동의 파리라 불렸던 그곳, 지역 최고 부유층 가문들이 자산과 별장을 보관하고 레바논 금융 시스템이 주변 분쟁으로부터 영원히 안전하다고 믿었던 도시.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그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1990년 쿠웨이트 시티의 부동산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폭락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쿠웨이트 시티 부동산 시장에서 그 누구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단 하나의 지정학적 사건으로 인해 안정이라는 전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1997년과 2019년 홍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모든 자산에 내재되어 있던 신뢰 프리미엄이 정치 환경의 변화와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고 한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유입되었던 자본이 다른 전제를 바탕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패턴은 항상 같습니다. 도시는 안정이라는 약속을 중심으로 금융 정체성을 구축합니다. 이 약속은 자본을 끌어들입니다. 자본은 인프라, 부동산, 금융기관, 그리고 원래의 약속을 강화하는 생태계를 건설합니다. 그 결과 도시는 당대 가장 역동적인 금융 환경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러다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금융 역사가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규칙성으로 신뢰 프리미엄이 감당할 수 있도록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던 지정학적 또는 구조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두바이가
이 사실을 발견한 최초의 도시는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시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두바이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자본의 흐름과 안전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의 깊게 지켜보고 이해해야 할 이유는 두바이가 약속을 구축한 방식의 정확성과 그 정확성이 이제 역효과를 내고 있는 속도 때문입니다. 지금 두바이에 갇힌 사람들은 우연히 갇힌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내린 결정의 논리적 귀결에 갇힌 것입니다. 그들은 설득력 있는 논리에 따라 두바이를 선택했고 숫자가 투자를 뒷받침했기에 투자했습니다. 그들은 시장이 보내는 모든 신호가 이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곳에 재정적인 삶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하락하는 시장에서 55만 달러 상당의 비유동적인 부동산을 안고 앉아 휴대전화로 항공권 가격을 확인하며 포트폴리오 가치 하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금융 중심지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들은 55만 달러라는 돈이 애초에 자신들이 처하지 않도록 막아주려 했던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궁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든비자의 최종적이고도 참혹한 아이러니입니다. 골든비자는 모국의 불안정, 가혹한 세금 제도, 정치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 전략으로 홍보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출구가 보장되지 않은 진입 전략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였지만 그들을 재정적으로 묶어두었고 그들의 자산을 단일 관할 지역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벗어나려 했던 불안정의 근원이 바로 그 관할 지역이 되었을 때 그들의 자유를 상징해야 할 비자는 오히려 그들의 위험을 규정하는 문서가 되어버렸습니다. 금융에는 집중 위험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단일 자산, 단일 시장 또는 단일 가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든 포트폴리오, 전략 또는 금융 생활에 따르는 위험입니다. 분산 투자자는 회복력이 강한 투자자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가정이 실패하더라도 다른 가정은 계속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골든 비자는 본질적으로 자산 집중을 유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단일 부동산 시장에 자산을 집중시켰고 단일 관할 지역에 거주를 집중시켰습니다. 두바이는 금융 안전의 모든 논리를 항상 그래왔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도시에 집중시켰습니다. 하지만 두바이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DIFC에 있는 1조 2천억 달러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 규모의 자본은 안정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법률 및 금융구조를 통해 천천히 신중하게 이동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제는 가장 빠르게 움직여야 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오히려 느려지고 있습니다. 돈은 결국 떠날 것입니다. 이미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패밀리 오피스의 조용한 포트폴리오 재조정, 기관 투자자들의 위험 가중치 수정, 그리고 자산 관리자와 고객들이 걸프 지역 자산에 대한 적절한 투자 비중을 논의하는 사적인 대화에서 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걸프 지역이 작년과는 완전히 달라진 지금 싱가포르와 제네바에서도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빠져나가는 자본의 다음 목적지로 거론되는 도시들의 금융 인프라는 한 달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본은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본만큼 적응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3년 전 두바이로 이주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사업을 일구고 부동산을 매입하며 이 모든 결정이 영구적일 것이라는 전제의 삶을 꾸려왔던 그 가족은 포트폴리오 재조정 과정에서 다뤄지는 단순한 회계 항목 따위가 아닙니다. 그들은 발밑에서부터 도시가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며 불확실성이라는 조건 속에서 결정을 내리려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진 자산은 정작 필요할 때 현금화하기 어렵고 도시를 떠나는 데 드는 비용은 그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싼 상황입니다. 55만 달러라는 돈으로 그들은 두바이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오늘, 이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순간에 두바이는 그들이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유일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가십이 아닙니다. 과장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특정 전제 조건들이 계속 유효할 때만 지켜질 수 있었던 한 가지 약속이 낳은 재정적이자 인간적인 결과입니다. 그 전제 조건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 또한 더 이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된 대가 현금화되지 않는 자산, 천정부지로 치솟은 항공료, 그리고 한 곳에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가 이제는 떠나야만 하는 이들이 겪는 특유의 재정적 마비 상태는 지금 이 순간 실시간으로 두바이가 스스로에 대해 들려주던 이야기에 그 누구보다 온전히 믿음을 바쳤던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 치러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단 한 번도 성벽 밖에서만 머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는 그저 기다려주겠다고만 약속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은 55만 달러를 지불하고 그 성벽 뒤에 섰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삶의 터전을 잡았습니다. 자녀들을 이곳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사업과 자산,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모두 이 한 도시에 쏟아부었습니다. 이 도시는 가장 비싼 대가를 요구하고 법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구속력을 갖춘 조건으로 그 성벽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약속했었습니다. 호텔 객실에 머무는 그 가족은 여전히 항공권 가격이 갱신되는 화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끊임없이 변동하는 숫자가 떠 있습니다. 창밖에는 그들에게 이 삶을 팔았던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여전히 우뚝 서 있습니다. 여전히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져 있고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이도록 지어진 도시 특유의 야망을 품은 채 여전히 하늘 높이 솟아 있습니다. 그 모습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금융피난처가 무너지는 순간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곳은 결코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층 빌딩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로비에는 금이 가지 않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는 전망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의 토대가 되어왔던 단 한 가지, 즉 이곳이야말로 세상의 손길이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이라는 믿음입니다. 이제 세상은 이곳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머물기 위해 가장 큰 대가를 치렀던 사람들은 이제 이곳을 떠나기 위해 또다시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